자,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좀 해줄게요.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그래프는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보통 높이에 따라 뭐가 변하느냐면 높이에 따라 온도가 변해요. 기온 분포. 그래서 4개 층에서 여기서는 층상 구조의 이름을 외워요. 그 다음에 각 층상의 특징을 외워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특징이 뭐뭐가 있죠? 여기가 일단 이름부터 써본다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하면 자, 여기가 파란색으로. 자, 여기가 대륙권. 여기는 성층권. 자, 여기는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자, 선생님이 아주 많은 것을 외우게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대륙권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자, 각각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대륙권은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 위에가 온도가 낮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대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수증기가 있어요. 자, 수증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날씨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자, 날씨 현상이 이거를 다른 말로 기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거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따라서만 하면 됩니다. 자, 성층권은 이쪽에 온도가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대기층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대기층이 안정이 되고 대류 현상이 없어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안에 뭐가 있죠? 자,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경로를 여기를 써요. 비행기 경로. 왜냐하면 비행기 경로를 써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 기체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권이에요. 중간권도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낮아서 여기도 대류 현상이 있지만 얘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날씨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날씨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통 유성을 볼 수 있어요. 유성을 볼 수 있어요. 자, 열권은 이제 거의 공기 희박입니다. 공기 희박. 여기는 보통 오로라가 있다고 합니다. 오로라. 자, 그쵸? 그래서 가와 다층에는 대류 현상이 있는데 다에서는 기상 현상이 없으니까 요건 틀린 거고, 나에서는 오존층으로 인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네, 맞고요. 나층에서는 대류 현상이 없고 대기가 안정적이다. 나층은. 그렇죠. 라는 중간권으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라가 아니라 답니다. 자, 유성. 자, 아까 열권은 오로라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자, 2번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기압이 제가 이거는 76cm HG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수조에 수은을 담았어. 수은을 담고 이렇게 긴 모세혈관을 같은 작은 거를 이렇게 놓으니까 수은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바깥에서 공기가 이렇게 눌러서 얘를 올린 거예요. 그때 높이가 몇 cm냐? 76cm. 수은이 HG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일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바람은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이거는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3번. 그림 가와 같이 설치하고 적외선 전등을 켠 후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그래프 나와 같이 온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온도가 증가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온도 변화예요. 자,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열이에요. 그래서 열을 얻으면,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내려간다. 이거예요. 반드시 열을 받으면 이 온도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A를 보면 당연히 온도가 변했죠. 변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한 거지? 지금? 맞아요. 열을 얻은 상태예요. 여기에요. A 구간은 열을 얻었다. 당연하죠. 전등에서 쐈으니까 열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럼 B 구간을 볼게요. 자, B 구간은 온도가 일정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구간은 지금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열의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여기를 봅시다. 실험에서는 열 공급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온도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않는 이유, 상승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컵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같은 거예요. 흡수량과 에너지 흡수량과 얘가 에너지 방출하는 양이 서로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복사평형이 이루어지, 여기를 복사평형을 이룬다. 자, 그래서 이때 복사평형은 바로 뭐다? 열을 흡수하는 양과 열 흡수량과 열 방출량이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얘가 방출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흡수만 했을까? 아니요. 흡수량과 방출, 얘도 방출도 해요. 흘리기도 해요. 방출량 중 누가 더 컸을 뿐이다. 흡수량이 커서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실험의 요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나왔죠.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진 까닭은 복사평형이 이루어진 거다. A 구간에서는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 그렇죠. 아까 흡수량이 많다고 A 구간에서는 내가 흡수량이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기 때문에 자, B 구간에서는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모두 같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 세 개가 다 맞아요. 자, 4번. 그림은 다른 종류의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읽는 건 요건 한랭 전선이에요. 자, 한랭 전선일 때는 어떤 게 한랭 전선이면 찬 공기가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한랭 전선.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난 전선이에요. 자, 얘들의 특징은 얘는 좁은 지역에 굵은 비. 얘는 넓은 지역에 가는 비. 자, 이렇게 상승이 일어날 땐 뭐가 생긴다? 구름. 그쵸?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온전, 가가 아니라 나가 온난전선, 가가 한랭전선. 자, 나전선이 통과하면, 자, 나의 전선이 통과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상승하죠. 왜? 이게 지금 더운 공기가 밀고 들어오니까. 더운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운 공기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죠. 자, 이동 속도는 가의 전선이 나의 전선보다 빠르다. 가의 전선. 네.
한랭 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온난 전선보다. 자, 그래서 여기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서 4번. 니은 디귿입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갈게요. 자, 5번. 그림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뭐를 외워줘야 되겠어요? 기단을 외워주면 되죠. 자, 여기는 시베리아 기단. 여기는 양쯔강 기단. 여기는 오호츠크 해 기단. 이게 중요해요. 해의 기단. 여기는 남태평양 기단.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있죠. 시베리아 기단은 뭐야? 얘는 땅에서 육지에서 했기 때문에 건조해요. 그런데 추운 데서 왔으니까 한랭 건조. 얘네들이 건 자, 양쯔강도 육지에서 왔어요. 당연히 건조해. 육지에서 만들어지면 건조합니다. 자, 그런데 아래 더운 지방에서 만들었어서 고온 건조 이래요. 자, 오츠케 기단은 북극 저쪽 바다 저쪽 북쪽에서 왔으니까 바다에 바다. 바다니까 어때? 습할 때니까 다습. 그런데 온도가 낮으니까 한랭 다습. 그 다음에 남태평양 기단은 어때요? 바다잖아. 다습이지. 근데 온도까지 높아. 고온 다습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언제 와? 얘는 겨울에 들어오고 얘는 봄, 가을에 들어와요. 얘는 한 5월 말, 초여름에 들어와요. 초여름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제는 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계절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쵸? 기후변화로 인해서. 초여름이고 얘는 이제 여름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들어와가지고 얘네 둘이 만났어. 자, 그랬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마전선, 장마가 오는 거죠. 이렇게만 외워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아니라 D하고 C가 만나서 장마전선이 형성된다. 자, B는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D는 온도가 낮고 D가 왜 온도가 낮아? 온도가 높고 다습하여 겨울 날씨가 아니라 어디에? 여름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답은 니은. 자, 그림은 기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뭐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올라가요? 온도 변화네. 자, 그러면 누구야? 높이에 따른 온도의 분포. 자, 각 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다 했으니까 자, 요거는 선생님이 딱딱 고쳐서 쓰는 것만 할게요. 자,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답만 고르면 안 돼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써야 돼.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 A는 무슨 층이에요? 이거는 A는 대류가 안정이 아니라 대기가 안정하고 대류 현상이 없다. 이거 누구예요? 얘 성층권이에요. 자, 성층권이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그렇지. B가 돼야 돼. 이렇게 써야 돼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다. 아, 이건 맞네요. C는 수증기가 많아서 기상. C는 이거 수증기가 많아서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건 바로 A 대류층이죠. 대류권. 자, 그리고 D는 유성이 많아서 유성이는 D가 어디라고 했어? 이거는 중간권에서 일어나는 거죠. 중간권. 얘는 중간권이잖아. 그쵸?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자, A는 대류권, B는 중간권, C는 성층권, D는 열권이다. 자, 그래서 A는 대류권. 얘는 뭐가 돼요? B가 성층권, C가 중간권, D는 열권. 그쵸?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구의 온난화는 바로 뭐죠? 온실 효과가 강해지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산화탄소, 온실 기체가 많아진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아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마다 자, 우리가 원인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자, 복사표현이 이루지 않아서 그건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것도 아니죠. 방출 이것도 아니죠. 해마다 이산화 반출 감소가 아니라 이거는 증가시켰 거죠. 자, 무분별한
파괴와 산림의 감소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한 것은 산업화로 인해서 일단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를 많이 사용하고, 또 하나 산업화는 또 뭘 했냐면 바로 위와 같은 일을 해요. 산림을 어떻게 하지? 파괴하지. 왜? 거기에 공장을 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5번이 되는데, 이걸 요렇게 돼요. 선생님 아주 옛날에 냈던 문제인데 좀 문제가 그치 너무 앞섰어요. 산업화로 인한 문제로 좀 냈어야 되는데. 자, 표면을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 이건 앞쪽에서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문제만 풀어요. A 구간은 B 구간이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루미늄 컵은 A 구간에서 에너지를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흡수량과 방출량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을 뿐이다. 흡수량이 많아서 일어난다. 자, B 구간에 들어와서야 알루미늄 컵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아니죠. 둘 다 방출이 있다 그랬어요. 자, 방출도 있고 흡수도 모두 같이 일어난다는 거. 자, A 구간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흡수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죠. 자, B 구간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바로 이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어갑니다. 자, 요거 건수구는 뒷반은 좀 안 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한번 요것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문제집에는 나올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또 내봤습니다. 자, 건수구 습도계를 이용하여 과학실의 습도계를 측정한 결과 건구의 온도는 18도씨, 습구의 온도는 16도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습구의 온도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습구 16, 그 다음에 18도씨하고 16도씨의 온도차가 2도씨가 나죠. 그러면 습구와 온도차 2도씨 난 것을 여기다 2도씨.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리고 얘를 이렇게 가요. 자, 그럼 만나는 지점이 82죠. 그래서 82%가 됩니다. 그래서 습도를 구하는 기구를 보는 연습을 했어요. 자, 11번. 구름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공기 펌프로 공기를 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뺐을 때예요. 공기를 뺐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입자가 5개가 있었는데 얘를 빼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입자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멀어져서 뭐가 일어나요?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부피 팽창이. 자, 그래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면 압력이 당연히 낮아지죠. 압력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입자가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한 거잖아, 우리가 3학년. 입자가 여기 있다, 요렇게 모여 있다가 이게 확 이렇게 갔으니까 얘가 입자가 일을 한 거예요. 자, 입자가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지.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를 잃은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온도가 당연히 떨어지죠. 온도가 내려간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부피 팽창. 근데 열 공급이 없이 한 팽창이니까 단열 팽창 이렇게 돼요.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났어요.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압력도 내려가지만 온도도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뭐가 생겨요? 응결이 생겨요. 그쵸? 그게 바로 구름이지요. 그쵸? 자, 플러스 안의 공기는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팽창이 됩니다.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죠. 둥근 플라스크 안이 뿌옇게 변한 거 맞습니다. 둥근 플라스크 안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무조건 외워두세요. 어떤 거냐? 공기가 상승하는 겁니다. 공기가 상승.
상승할 때 일어나요. 그러면 답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네. 그렇지? 그래서 항상 문제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림은 강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빙정설. 얘는 빙정설. 얘는 병합설. 이렇게 되죠. 자, 빙정설은 어떻게 생긴다고? 여기 안에 얼음알갱이, 관행각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커지면 여기서 얼음알갱이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래서 0 하면 눈, 영상이면 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병합설은 뭐예요? 그냥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이 빙정설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주로 언제냐면 겨울, 봄, 가을에는 빙정설에 의한 강수가 오는 거고, 여름에 우리나라 이제는 더워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는 병합설에 의한 비례입니다. 비가 내려요. 자, 이렇게 써 되는 거. 자, 그래서 가는 병합설을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죠. 빙정설. 선생님이 이제 다시 그리고 빙정설. 자, 나에서 내리는 비는 가의 비보다 따뜻하다. 나에서. 그렇지. 왜냐면 얘는 어디냐면은 저위도에서 되고, 얘는 고위도. 아니, 고위도란다. 고위도랑 뭐 중위도. 그렇지? 이 정도 되겠죠. 이젠 중위도도 조금 올라갔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맞았네. 자, 그리고 요건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는, 요걸 딱 보니까 나에서다. 나에서 내리는, 나의 지역에서 지방에 내리는 비를 설명하고 있다. 나의 지방에서 내리는 나에서는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아마 경기도. 얘는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지워서 하고, 가에서는 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작은 수증기이다. 선생님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나는 온대지방. 나는 온대지방. 온대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하고 있다. 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가가 되죠. 가에서는 핵의 역할은 작은 수증기가 아니라 빙정이죠. 빙정. 얼음 알갱이에. 가에서 쓰이는 작은 수증기와 물방울이 있고, 이들이 비로 내려 얼음 알갱이를 자라게 하여 비를 만든다. 가에서 시에는 작은 수증기와 물방울이 있고, 가에서 이들이 비로 내려와. 이때 이 비가 왜 비가 됐을까요? 얼음알갱이를 자라게 하여 비를 만든다. 가에서 시 작은 수증기와, 그러면 여기는 얼음알갱이라는 말도 있어야 돼. 얼음알갱이.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비로 내려와서, 그리고 C에는 작은 수증기가, C는 요거는 C가 아니라 B에. 그래서 자, 이들이 B로 아니라 B에서 B의 바닥, B의 경계면 내려와서 이제 B를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약간 구조가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압은 공기와 무게로 인해 나타나는 거 맞고요. 기압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 아니라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항상 모든 방향.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점점 작아진다. 맞고요. 기압은 이제 1기압은 보통 이렇게 된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외워주세요. 1013 파스칼. 이거는 PA는 파스칼로 읽으면 됩니다.
압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압은 물기둥이 10m. 요것도 그래요. 그래서 일기압에 해당하는 숫자가, 자, 일기압은 자, 76cm Hg가 되고요. 1013 파스칼, 헥토파스칼. 이거를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고, 물기둥은 10m.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빨래가 잘 마를 수 있는 날은 당연히 여기 바람, 여기겠죠? 자, 수조 안에 증발 접시에 있던 처음에 물은 감소하다가 20분에는 더 이상 줄지 않았다. 이때 시간에 따른 수조 안의 공기 상태를 그래프에 찾는다면 어느 지점이겠는가 하고, 이제 여기 옆에 문제가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증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한테가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증발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포화 상태로 간 거예요. 저기에서. 자, 처음 상태는 어디예요? 자, 처음 상태는 여기. 증발이 했으니까. 처음에는 증발했으니까. 처음은 증발이 일어났고. 처음은 증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포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20분 후에 증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증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증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포화 상태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수증기 양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수증기 양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고 얘는 B하고 2가 되는 겁니다. 4번. 자, 어떤 공기의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B와 C의 이슬점. B는 어디 있어요? 자, 여기 B의 이슬점을 어떻게 찾아요? 요렇게 찾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서 읽는 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땐 요렇게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표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싹 그릴게요. 자, 먼저 여기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는 온도, 현재 온도. 이게 이걸로 하면 안 되고 현재 온도를 두 줄로 써야겠습니다. 현재 온도. 자, 현재 온도. 그러면 또 뭐가 있어? 그러면 현재 온도의 수증기량. 자, 현재 온도의 수증기량의 포화 수증기량. 자, 포화 수증기량. 증자가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슬점 온도. 하나씩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A에서 하나 찾는 거예요. 자, A부터 찾을게요. 자, A의 현재 온도는 여기 아래, 여기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자, 몇 도씨? 30도씨. 자, 수증기량은 어디로 가야 돼요? 똥똥똥똥. 이만큼 옆으로 해서 가로로 가야지. 자, 17.32g이에요. 포화 수증기량은 자기 위로 올라가야 돼.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 30.4g이에요. 자, 이슬점 온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슬점 온도는 바로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몇 도씨야?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20도씨가 되는 거예요. 자,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B는 보자. B는 현재 온도가 30도씨. 자, 그 다음에 수증기는 어디예요? 이렇게 보니까 9.4g이네. 자, 현재로.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여기로 올려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얘도 30.4g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여기 B는 이렇게 해서 몇 도씨가 이슬점 온도예요? 10도씨가 이슬점 온도입니다. 자, C 한번 봅시다. C. 자, C는 딱 보니까 어때요? 몇 도씨? C는 10도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증기량도 9.4g에 있어요. 자,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도 9.4g입니다. 꽉 찼네요. 자, 그랬을 때 이시점 온도도 10도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D. 자, D입니다. 자, D도 어떻게 돼요? D도 보니까 20도씨. D는 20도씨. 자, 얘 17.3g이 되고요. 자, 포화 수증기량도 17.3g. 이슬점 온도가 20도씨가 되는 겁니다. 2. 자, 2. 자, 2가 여기 있네요. 자, 2는 몇 도씨? 30도씨. 자,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 지금 현재 30.4g이 수증기량인데 포화 상태에 있으니까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시점 온도가 바로 그래서 30도씨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B와 C의 이슬점은 같다. 그런가? 같네. B의 습도는 약 31%인가? 자, 그럼 우리 B의 습도를 한번 보자. 자, 습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요거. 자, B의 습도는 얘가 분모, 얘가 분자. 30.4g 9.4g 분의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31%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자, 그리고 A의 상대 습도는 C보다 높다. A의 상대 습도는 C보다 높다. 그럴 리가. C는 몇 프로? 100%지. 왜? 같잖아. 9.4분의 9.4.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A의 습도는 얘보다 낮다.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오타를 냈는데 10kg이 아니라 g이에요. 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A 공기가 10g으로 10도씨 냉각시키면 7.9g의 물방울이 응결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A예요. 자, A 보자. 자, A입니다. A 공기 10g을 자, A 공기에 10g이래요. 10g을 어디로? 냉각시키면 A에 10g을 10도씨로 냉각시킨대요. 자, 10도씨로 쭉 냉각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10g에서 자, 10g을 10도씨로 냉각시키면 자, 10g을 A의 공기 10g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좀 문제가 이상하다.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A의 공기가 10g이 있다면 이건데 자, A의 공기가 10g이 있다면 여기서는 지금 A가 17.3g이잖아. 그러면 17.3g을 몇 도씨까지? 10도씨까지만 있다면 17.3에 얼마를 빼야 돼? 7.9란다. 9.4를 빼야 되죠. 그러면 9.4g을 빼면 7.9예요. 자, 그래서 얘가 왜 여기 있는지 A 공기를 하고 자, 문제를 바꿔요. 이렇게 해서 A 공기를 이렇게 됩니다. A 공기를 10도씨로 냉각시키면 7.9의 물방울이 응결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오타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문제가 해서 그냥 이렇게만 풀면 된다. 그래서 답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8번 북반구의 고기압과 저기압 중심부 일어나는 바람과 날씨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기압은 일단 중심부는 날씨가 맑습니다. 고기압의 중심부에는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 맞고요. 고기압의 중심부로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갑니다. 저기압의 중심부는 상승 기류의 공기가 모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압의 중심부 구름이 많은 날씨가 만들어지죠. 왜?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상승 기류 때문에. 그래서 답은 여기 3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럴 때 A는 고온 건조가 아니죠. 얘는 뭐예요? 한랭 건조. 아까 다 했죠? 한랭 건조.
자, B는 여름철에. B는 여름철이 아니라 언제? 봄하고 가을에. 그쵸? 봄하고 가을에. 그 다음에 이제 C는 한랭 건조한 오후츠크에. 한랭 건조해요? 한랭 다습하죠. 자, C와 D가 만나면, 얘하고 둘이 만나면 장마전선 맞죠? 그리고 D가 세력을 떨칠 때 우리나라는 북서계절풍이라 남동계절풍이 붑니다. 요렇게입니다. 자, 다음 문제가 또 있는데, 요 다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너무 길어서, 자, 선생님이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